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법원이 조건부로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26일 나는 그냥 조건 없이 석방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조은석 특검 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26일 날 석방될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면 조건 없이 석방돼가지고 증거인멸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쏟아져 나오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건데, 자 그래서 결국 이 구속영장을 그러면은 구속 연장에 대한 결정을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다시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석방을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방은 못 막죠. 석방은 못 막는다. 네. 네. 어차피 뭐 보석에 대해서는 청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그냥 한 26일 다음 주인가요? 26일이면은 네.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풀려나잖아요. 풀려난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 두 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뭐 발부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기현 판사가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검찰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특검이 법이 통과됐고 특검이 7월 1일부터 활동할 건데 자신들이 이제 수사에 손을 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어떤 혐의로 구속할 건지 특검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현을 봐주려고 추가 구속, 기소 안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이 부분은 특검 쪽하고 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검찰이 네. 이건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 이제 2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가 구속기간인데, 첫 번째가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연장하고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합니다.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해서 이번에 특검이 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되면은 계속 구속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형량에서 다 빠지긴 하죠. 그래서 중요 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꽤 있었는데, 지금 김용현, 윤석열 이분들은 지난 40여 년 만에 가장 중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45년 있었던 어떤 범죄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최하 형량이 높은 범죄예요. 내란인데,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추가 기소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좀 섬뜩하지만 연쇄살인범에도 일단 7년 이상이에요. 내란은 무기금고 이상이잖아요. 네. 훨씬 더 끔찍한 범죄인데 연쇄살인범이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났다? 그거 막 활부해요. 그래서 어디 뭐 총포사해서 뭐 또 살려고 그러고. 네. 이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것도 조건 없이 석방된다 이러면. 예,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무섭겠죠. 없죠. 근데 그거랑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윤석열, 김용현이 우리는 사실상 정치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정해야 되고, 그리고 특검이 일단 수사 개시도 사실 준비 기간도 확 줄이고 들어가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풀어주는 일은 없게. 18일 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사건 병합을 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겠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검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루 이틀 차이가 그러니까 이 아닐까? 특검이 안 했으면 네. 검찰은 사실은 지금 지기현 부장이 보석해준다는데 김용현이 싫어, 조건 없이 나 그냥 석방될 거야, 며칠 기다리면 되는데 이랬잖아요. 네. 그럼 검찰은 그걸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특수본에서 논의하지 사실은. 않았을까? 예? 논의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추가 기소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검찰도 보는 준비를 거죠. 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먼저 했다 뭐 이런 아니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당연히 그거를 추가 기소를 준비를 했었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걸 안 내란범이 했다? 풀려나지 않게끔. 근데 그런 걸 안 했다. 네. 근데 26일 전에 뭐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청구하면은? 그렇죠. 그거 이제 특검이 했으니까. 네. 근데 네. 그 전에 특검이 하기 전에 특검이 사실 준비기간 20일을 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알았어요. 준비 기간을 확 줄여가지고 알았다고. 빨리 이것부터 하겠다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지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용현 측에서는 이게 아직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이건 불법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게시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미 네. 특검에서 그렇지. 밝혔어요. 18일 날 어제 게시를 했다. 게시를 했다. 그러면서 그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시작했어요라고 한 거예요. 준비 기간은 사무실 구하고 인원 꾸리고 이런데 20일을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고. 그럼 선언을 하면 그냥 수사 개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신 선언한 시간부터는 90일 네. 플러스 30일, 30일 해서 150일.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70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데 아하. 사실은 전체 170일에서 덜 쓴 거죠.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수사 그게. 준비 기간을 줄이니까. 근데 왜 줄였겠어요? 김용현 석방되면 안 되니까. 아하.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조은석 특검이랑 같이 일을 했던 네. 검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은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운 소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죠. 거칠다. 공격적이고. 네. 원래 피해자 구속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딱 하나. 첫 번째는 빨리 석방기간 되라. 네. 6개월. 처음 나가잖아요. 저기 군대에 가서 몇 달만 있어도 이렇게 초반에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 좁은 데서 어쨌든 구치소에서 근데 석방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이제 돼서 석방이 거의 확정적인데 바로 다른 혐의로 네. 전날 구속시켜버린대요. 네. 그러면 멘붕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바로 전날 하필이면 또 전날 심리전이네 이거는 3일 전에 심리전. 나간다 그러고 나가면 이제 뭐 일단 짜장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전날 다시 와. 그러니까 뭐 청구는 구속영장 청구는 네. 좀 뭐 일주일 전쯤 되겠죠. 다시 구속영장 청구되고 발부되면 네. 거기서부터 이 피해자가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너지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제 제대 한 3일 남겨놓고. 그렇죠. 물론 이제 말뚝 박아라. 구속은 어떻게 되면 인신에 대한 구속은 네. 자유권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지만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된 피해자와 구속 안 된 피해자는 천지 차이다. 그래요. 네. 심리적인 약간 그렇죠. 차이가. 구속된 피해자는 그럼. 일단 상당히 위축돼 있고 구속 안 된 피해자는 내가 뭐 어쩌다고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법적인 그 판단을 이제 그래서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는 거지만 근데 조은석 특검이 종종 보였던 게 일단 구속. 그래서 이걸로 추론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만간 구속. 조만간 구속될 네. 것이다. 저는 구치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막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좀 출두하라고 하는 그 소환장이 올 때부터 마음이 위축당하고 그때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 그 시간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한 평 정도 되거든요, 조사실이. 거기 앉아 있으면은 진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위축되고 막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구속이라면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근데 조은석 특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시겠죠. 끝인가요? 아니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사초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팩트 위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역사적인 소명의식, 사명감을 갖고 잘 하시길 바래요. 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수사에는 정통한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도대체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 네. 그것부터 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뭐 사실은 그 김용현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노상원, 뭐 여인영 이러한 이제 내란 혐의자들이 줄줄이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제 거죠. 석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관련자들까지도 사실은 구속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특검에서 다 할 수 있죠. 하겠죠. 특검에서 할수 있다. 특검에서 군검찰이 했던 일도 가져와서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조은석 특검 성격상 일단 너희들 다 들어가 있어. 네.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부르면 조사실로 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로 봅니다. 일단 오늘 기소를 한 걸로 기선제압을 좀 한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저희도 황당했잖아요. 네. 뉴스 보고 많은 시민들이 황당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김용현이 풀려난다고? 이게 이제 사실 넘버 2의 주동자인데 네.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본인이 안 나간다고? 말이 돼? 사실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보석 조건 자체를 없애려고 사실 구속기간 만료까지 버티겠다 이거였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야 내란범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정말 이게 시스템이 말이 안 된 거였죠. 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오자마자
수사 기간도 아예 수사 준비 기간도 줄이면서 일단 이제 준비할 때는 수사가 안 되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사실 특검보 짜고 이것보다 먼저 네. 파견 검사부터 받았잖아요. 맞아요. 특검보는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예, 특검보는 네. 추천만 해놓고 아직 네. 임명이 안 되는데 그 전부터 그냥 사실 늦어지니까 파견 검사부터 받아서 본인이 좀 알고 있는 일 잘하는 검사들에서 자 지금부터 시작. 뭘 준비해? 사무실 됐어. 너희들 뭐 그냥 대충 전화 나중에 뭐 쓰고 일단 기소부터 해. 기소부터 해. 예. 그렇게 그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약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1박 3일 짧은 일정이었는데 각국 정상들과 9차례나 회담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있고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 언론까지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무대 외교 무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공적이었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G7 서방 세계 지도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알려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탄력성을 보여준 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이다. 라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구설수, 해프닝 뭐 뒷얘기가 없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국 순방 나갔다 오면 막 뒷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밤새 술을 먹었다라는 등 어디서 뭐 했다라는 등 그런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야말로 정상적인 국가 원수의 대외 활동, 외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 첫 테이프, 물꼬를 잘 뚫었다. 네. 그래서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분히 비교되는 게 있고, 근데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시절에 만나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좀 세게 할 때도 있고, 또는 마음을 얻으려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사실은 양쪽 다 잘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커지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계속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네. 또 이번 정상회의 가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뭐 그까이 거 하고 가서 괜히 또 가서 내가 쟤한테 친한 척 해야 돼? 굳이? 뭐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딴 쪽에 있고 이런 것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예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다니는 그다음에 각 대통령 정상별로 얘기거리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물론 뭐 참모들이 줬겠죠. 근데 네. 줬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근데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에피소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두 대통령이 닮은 꼴이에요. 일단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에 투신한 계기, 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이제 프레스에 왼쪽 팔이 껴가지고 이제 장애를 입은 그 사례를 얘기했더니 이제 룰라 대통령도 어렸을 때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 절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되게 케미가 잘 맞았다. 그런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 당사자들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가면서 당신 옛날에 막 이랬지 막 하면서 하면 되게 친근감이 높아지잖아요. 왜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근데 과거까지 알다니. 그래서 급 호감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러한 에피소드를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모들이 잘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 잘한 건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참모들이 정말 이거보다 더 잘 준비해줬대요. 아, 그래요? A라는 뭐 외국 정상 만나면은 여기 다 이렇게 말씀 자료 뭐 에피소드 다 있는데 툭 쳐놓고 됐어. 술은 얼마나 드시나? 위스키 한 병은 드시나? 인천 제가 양념을 쳤지만 네. 그 정도로 참모들이 준비해준 말씀 자료라든지 안 썼다. 네, 이런 대화 자료 걸. 같은 걸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주고 그 준비한 거를 잘 숙지하고 가서 그렇게 연기하듯이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열려있는 지도자가 아니냐.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흠잡을 데가 없고 네. 이거 좀 비판할 대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극히 못한 케이스죠, 물론. 보면, 키워드는 이제 그까이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까이 윤석열 전 그냥 하면 대통령은 되지 뭐 이런 거. 네. 나 예전에 일화를 듣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게 영어를 이제 잘 못하니까 근데 예전에 미국에 뭘 갔을 때 그러니까 일로서 갔나 봐요. 그래서 다른 측근들과 같이 갔는데 네. 야 갔다 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영어 그까이 못해도 돼. 웨이터 이제 바 같은 데 가서 웨이터가 딱 한테 팁을 $100짜리를 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가 그 웨이터가 엄청 잘해주잖아요. 아,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야, 돈이면 다 돼. 뭐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돼. 그리고 갖고 오고 그냥. 다 되레끼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까이 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개인적인 사생활 또 사적 관계 속에서는 그래도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뭐 소탈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의 정상으로서 또 다른 정상을 만나서 어떤 식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직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서 가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저기 예를 들어 영국 총리 만나면 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폭탄주 한 잔 먹으면 다 돼. 근데 쭉 그러다가 음주가물을 좋아하는데 바이든 때만 딱 고개 통한 거죠. 본인은 이 포맷으로 계속 갔는데 네. 여기가 딱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잘 안 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는 게 기본인 거고 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사람 만나는 거 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에 능숙하기 때문에 좀 더 잘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뭐 대통령을 모셔본 적이 없지만 당대표랑 대선 후보를 모셔보고 특히 박근혜 대선 후보 때 제가 3개월간 일정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각 뭐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밤 새벽 1시쯤에 이제 되게 팩스로 넣어드리고 이렇게 퇴근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어느 사찰에 가요. 네. 누구 종정을 만나요. 그러면은 차 어디서 내리고 거기서 5발자국 가면은 오, 되게 디테일하네요. 우리 사람이 거기서 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안내를 받아서 가시게 되면 그 이제 종정한테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는 요 말씀으로 하시면 된다. 네. 그 악수하시고 들어가서 뭐 참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럼 되게 자세하게 써드리거든요. 네. 다 그건 다 이제 기본이에요. 모실 때.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준비한 거를 다 소화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왜냐면은 아니 나 다 알아. 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주목해서 유익 있게 봤어요. 자, 마케타니에서 준비한 새조개 샤브샤브, 목포 맛집의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가 또 조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황제조개라고 하네요. 500g이 들어있는 새조개 샤브샤브 4인분 23,900원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 양파, 그 다음에 감자, 해남 수미감자 요것도 지금 농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요것도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보험 체크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급하게 가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다만 이제 일본 이제 이시바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는데 어쨌든 처칠 외교를 강조하고 이제 잘 하자,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잘 맺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사 얘기는 이제 첫 만남이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실용주의 대일 외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후보 때도 얘기를 했죠. 이제 강제징용 문제나 이게 3자 변제도 해결하자라고 했고,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그 받도록 돼 있는 분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받았어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1명 정도가 안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3자 변제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게 있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 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그냥 그 정책을 따를 걸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뭐 그걸 이미 일본과 합의된 거를 다시 하기는 저도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만 좀 일본의 태도만 맞다면 3자 변제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일본의 태도겠죠. 이미 진행되는 거를 다시 막 잠깐만 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건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예를 들어 독도 문제. 네. 아마 이제 이시바 시게루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일본 국내에 또 극우 성향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응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와 확 바뀐 모습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거고 또 우리도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네.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점점 사실은 일본도 이른바 역사적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도발을 줄여야 되죠. 줄여나가야 돼. 한 번에 다 없애는 거는 그들도 뭐 좀 어렵겠지만 확실히 좀 더 가는 것들을 좀 줄인다든지 표현을 좀 더 조심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도 협력을 해야죠. 네. 상대가 있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가 그렇죠.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네. 충분히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처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일 한국 대사관이 네. 도쿄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을 했어요.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깜짝 참석을 해가지고 오. 거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키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숙제가 많잖아요. 우리 항상 허들이 있잖아. 네. 첫 번째 허들 8.15 때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혼납할 것이냐 아니면 가서 참배할 것이냐 총리는 안 가더라도 강요들이 갈 것이냐 또 이제 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분들에 대한 망언이 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또 연말 되면은 내년도 문부성 국정교과서에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또 망언 또 갑자기 어떤 강요가 나타나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그것도 있을 수 이제 있겠네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죠. 네. 당연히 항의해야 되고 네. 일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또 나토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갑니다. 99%. 99% 간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외교 무대를 펼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